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요. 10시에. 그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것도 있고 양곡관리법도 있고 다 뭐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정부나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건데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권한대행까지 좀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좀 방어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민주당이 정말로 탄핵을 한다면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네, 이쯤 되면 거죠. 막 하는 겁니다. 예. 진짜.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 고건 국무총리가 열린우리당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제2요구권을 2번이나 행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행사한 사유와 이번에 행사하겠다고 하는 사유가 대충 비슷합니다. 그때 고건 그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 2개거든요. 하나는 사면법 개정안, 네. 다른 하나는 거창 사건 명예회복 특별법이에요. 예. 그 사면 법안은 당시에 강금실 법무장관이 검토 의견을 냈는데 헌법 정신에 반한다. 당시에 이제 뭐 대통령이 사면할 때는 그 특별 사면할 때 뭐 국회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제2요건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거창 사건 명예회복 특별법은 정부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게 이유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고 국회에 가서 이제 임기 만료 폐기가 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과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제2요구권을 2번이나 행사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빌미를 잡아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헌법적 법률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 소추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2024 헌나 9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보면서 너무 어이없어 하실 거예요. 1년에 같은 네. 그 정부에서 탄핵 사건이 9번이나 발생을 해서 줄줄이 다 직무정지 되어 있는 게 맞느냐. 얼마나 나라가 불안정해지겠냐.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인 우려가 정말 커서 민주당이 큰 역풍에 직면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6개 법안 거부권 가지고 탄핵 소추를 시도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특검법은 진짜 고심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예.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고심이 클 텐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어쨌든 이게 심사숙고 끝에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정무적인 상황으로 예상을 해보면 가령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소추를 총리에 대해서 발의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총리 탄핵 발의가 돼서 총리까지 마비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작동을 안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면.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수시로 말을 바꾼다. 네. 그다음에 대단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국정을 맡길 만한 어떤 신뢰감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본인이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묵직함, 안정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을 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이재명 당대표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탄핵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키자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또 누군가를 탄핵시키는 거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인데요. 그 대통령실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요건이 재적 의원의 3분의 2고 국무위원들은 과반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버린 국무총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요건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건 예. 3분의 2가 아니고 본래 하고 있는 그 직위, 그러니까 본직에 따라서 그 국무총리로 봐서 과반이면 탄핵소추 의결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그런가요? 겁니다. 왜냐하면 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 또는 사고 상황에서 그 권리나 사고라고 하는 그 요건 사실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지 본인의 직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지 한덕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과반 붙이죠. 예, 네. 제적 과반수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 더 타당할 것 같기는 한데 네. 문제는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대통령의 직위를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죠. 과거에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을 때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러면은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가 한창 그 관심이 집중됐었잖아요. 네. 그때 최종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권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럼 본인마저 그만두고 나가면은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외국에서 봐서는 매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를 하면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요. 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넘버 1, 넘버 2가 다 직무 정지가 되고 예. 넘버 3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다. 정말 이건 뭐 국가 신인도나 그 외환시장, 주식시장 말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 싶어요.